자, 오늘은 전에 우리가 감상을 하고 또 창작을 해봤었던 작품들이에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와 사평역에서 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이 프린터를 안 줬을 시점일 것 같아요. 아마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이 출력본, PPT 출력본을 줄 거니까 참고하시고 혹 필요하다 싶은 학생들은 칠을 좀 찾아가지고 필기하면서 적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작품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김광규 시인의 작품이고요. 일단 우리가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바로 감상해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9가 나던 해 세밋. 그 세밋이라는 말은 연말이라는 의미예요. 연말. 그래서 12월을 의미합니다. 자, 4.19가 나던 해에는 1960년이죠. 연말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서, 그러니까 뭔가 젊기 때문에 풍족한 상황은 아니겠고요. 그런 방에 앉아서 하얀 입금을 품으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 이때의 젊었을 때의 나는요, 우리는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우리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다. 여기서 무엇인가에 선생님이 네모를 쳤고 또 그 무엇인가에 또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면 순수 그리고 이상적인 가치의 그 무엇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는데 여기서에서 무엇인가의 의미는 뭔가 순수한 삶, 이상적인 가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와는 관계없는, 정치가 거짓과 이선을 뜻한다고 보면 거짓과 이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가치를 가진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럼 대학생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보면 되게 혈기가 왕성하죠. 그리고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순수하고 낭만도 있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봐볼게요.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자, 이 모임이라는 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런 순수한 이상적인 의도에서 가진 젊은이들의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타리에서 대학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포. 뭔가 대단하지 않는 안주와 술, 막걸리 같은 거를 마시면서 사랑과 또 아르바이트와 또 병역 문제를 좀 고민했대요.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이게 바로 젊은 시절의 고민들이죠. 대학생들이 하는 고민들. 대학생들. 20살에서 25살. 그리고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더 나이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28살, 29살, 30살까지 이렇게 20대 초중반에 하는 고민들이 사랑이나 뭐 용돈이 부족하니까 알바나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의 고민이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뭔가 때묻지 않은 그냥 순수 그 자체의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 여기서의 노래의 의미는 이 젊은 시절의 열정, 그리고 순수함,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또 어떤 노래냐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 그러니까 20대만이 할 수 있는,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되게 낭만적인 그런 모습 좀 그려집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 대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자, 떨어졌다라는 것은 좀 하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그 젊은 시절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알아본 내용들은 젊은 시절은 참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 더 했었죠.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있고 순수하고 낭만이 있고 이상적인 그런 젊은 시절의 모습. 우리 막 청춘 드라마, 이렇게 멜로 드라마, 청춘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막 사랑 문제 뭐 이런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대학생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자, 아까가 과거였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아까 1960년에 4.19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18년을 더하면 78년 군산 정권이 있을 그런 시대에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었다. 자, 아까 선생님과 알아본 무엇인가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순수나 이상적인 가치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우리가 모두 무엇인가가 되었다라는 그 무엇의 의미가 좀 달라졌죠. 여기서의 무엇인가는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기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약간 직업 정도? 우리는 무엇인가가 되었다. 뭐 교수가 됐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아빠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뭔가 직업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서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서 혁명을 두려워하고 기성세대가 되었다. 자, 기성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를 이끄는 나이 든 세대인데 즉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는 좀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좀 특징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혁명이나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넥타이를 매고 넥타이를 맸다라는 건 좀 현실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어쨌든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성세대가 됐네요. 자, 그리고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기성세대의 전형적인 모습. 처자식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고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소시민적인 삶을 지닌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그 순수와 혈기왕성, 열정, 낭만 이상과는 좀 거리가 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즐겁게 세상을 개탄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좀 진지하지 못한 비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진지하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막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심도 있었고 진지했고 막 나를 불태우면서 토론하고 이랬는데 그냥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그냥 가십거리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다른 사람이 좀 들을까봐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 그러면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뭔가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 때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정리해 보았다면 이제 기성세대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변화를 싫어합니다. 혁명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리고 조금은 속물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물가 걱정.
자, 그리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소시민적인 삶, 평범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기성세대의 모습이 됐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8년 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계속 볼게요.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아까 노래는 순수나 열정, 이상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노래를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순수나 열정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이제 많이 성공했나 봐요, 사람들이. 각자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자, 며칠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칠서는 춤을 추러 갔다. 되게 쾌락을 즐기는 세속적인 삶. 그리고 며칠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이 동숭동 길은 그 예전의 추억과 관련된 길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좀 개별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는 하나고 밤새 열띤 토론을 함께 하던 우리였는데 뭐 정치와는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우리는 하나였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관심사에 따라서 개별화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고 개인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숭동 길을 걸으면서 예전의 추억과 관련된 길을 걸으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그곳이 바로 예전 동숭동 길, 예전에 열정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 그래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곳에는 이제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었었습니다. 이 낯선 건물들은 지금 변한 거죠.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변성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변성. 그런데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다. 여기를 불변하는 자연, 불변성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없던 건물들이 생기면서 다 바뀌는데 그 플라타너스 가로수들, 되게 이렇게 큰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면서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타너스의 가로수들이라던가 그 가로수의 몇 개의 이파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깨우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좀 부끄럽게 했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고 건물들도 이렇게 들어섰고 변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떠오르면서 약간의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자, 바람이 속삭여요. 부끄럽지 않니? 부끄럽지 않니? 그러면서 잠시 내면적 성찰을 하였지만 귓존으로 흘렸다라는 부분은 이 반성의 소리를 결국 외면하면서 부끄럽다라는 그 느낌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그냥 다시 또 현실로 돌아가는 거지. 중년기의 건강해야 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되게 현실적인 삶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자, 소시민적 그 일상으로 발을 옮겼다. 여기 늪이라는 건요. 저 헤어나오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부끄러움을 좀 느꼈지만 결국 또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소시민적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자, 제목의 의미를 볼게요. 자, 옛사랑은 그 우리 대학생 시절,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넘쳤던 시절, 그 4.19 혁명 당시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열띤 토론, 그 혁명의 열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 옛사랑이 희미해졌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18년이나 지나서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된 화자에게 그 희망의 열기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제목에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젊은 날의 열정과 그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한 슬픔이 담겨 있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좀 서사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구체적인 시간 공간들이 나오면서 좀 현실감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8번째 줄, 7번째 줄에 무엇인가와 또 21번째 줄에 무엇인가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것, 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21번째 줄에 무엇인가는 현실적, 지금 여기 이상적이라고 써져 있네요. 잘못 나왔네요. 일상적. 그래서 약간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그 직업 정도의 의미. 그러니까는 그 추상적인, 아니, 순수한 그 이상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의 무엇인가로 좀 바뀌었다는 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볼게요. 자, 사평역에서라는 작품 봅니다. 사평역에서, 이 사평역은 뭐 광주역, 광주 송정역, 용산역, 옥포역 뭐 이런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역은 아니고요. 가상의 이제 역입니다. 자, 우리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볼 때는 이런 시골 간이역의 대합실을 조금 떠올리면 되겠어요. 좀 우리 광주 송정역 가봤을까요? 이렇게 막 KTX가 지나다니고 급행 열차가 지나다니는 삐까번쩍한 그런 번화된 역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삐걱거리는 나무 그리고 난로가 있고 또 삶의 애환을 가진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담긴 그런 역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시간적인 배경이 겨울이에요. 겨울밤에 그 사평역의 대합실, 우리 대합실이라고 하면 이런 기차를 기다리는 이런 공간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작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지금 사람들은 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처럼 안 왔다고 했으니까 기다림의 대상은 막차이고 지금 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합실 밖에서는 밤새 송이송이 눈이 쌓이고 대합실 안에서는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합실 밖에는요. 밤이에요. 그래서 캄캄해요. 암이라고 쓸게요. 어둡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합실 안은요. 여기는 대합실 아니에요. 톱밥난로가 있는 곳은 명이라고 쓸게요. 밝아요. 자, 그리고 송이 눈이 쌓였다라고 했으니까 좀 냉이라고 쓸게요. 암냉 아니고 암냉. 추워요. 그런데 지금 톱밥난로가 있는 곳은 따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합실 안과 대합실 밖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합실 밖에는 이게 시간적 배경이 밤이어서 막 눈이 내리고 있고, 자,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대합실 안에는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렇게 공간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금음처럼 몇은 졸고, 자,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은 졸아요. 자, 존다라는 것, 그리고 몇은 감기에 쿨럭인다라는 것.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힘들고 아픈 그런 그리고 지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는 사람, 잠깐만요. 조는 사람, 쿨럭이는 사람. 세 번째, 나도 있네요.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예전에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단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운 순간을 좀 추억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조는 사람, 쿨럭이는 사람, 그리고 화자인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톱밥을 불빛 속에 넣어줘. 내가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줌으로써 이제 이 난로는 계속해서 지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계속 볼게요. 자,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이 사람들이 삶의 애환이 많아요.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뭔가 삶의 내력에 대해서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할 말들은 가득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고달픈 삶에 대한 체념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계속 볼게요. 그 사람들의 손바닥, 청색의 손바닥, 되게 차가운 이미지네요. 그런데 불빛 속에 적셔졌다. 따뜻한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차가운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면서 자, 촉밥난로 주변에 사람들이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산다는 것은 때로는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그리고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자,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 다시 보면 주어진 삶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드러나고요. 서민들은 침묵하며 그냥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아까 사람들의 모습 우리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몇은 졸았어요. 아까 조는 사람, 쿨럭이는 사람, 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침 소리, 오래 앓은 기침 소리래요. 또 표현이. 그냥 맑은 애치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런 진짜 막 많이 병들고 아파서 오래 앓았던 그런 기침 소리. 그리고 쓴약 같은 입술. 그리고 담배 연기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고단한 삶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기침 소리라고 한다면 청각적인 이미지, 쓴약이라고 한다면 미각적, 그리고 뭐 담배 연기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그런 감각적인 심상들을 통해서 고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자, 창문 밖에는 아까 눈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꽃이 쌓입니다. 이 눈꽃은 삶의 위안을 주는 존재로 이 시에서는 그런 이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눈꽃의 화음, 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순간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 그 대합실에서 바라보는 눈 내리는 풍경을 좀 눈꽃의 화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밤에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이 작품은 소재를 잘 써가지고 좀 정서를 잘 환기시키고 있어요. 뭔가 아까 뭐 기침, 담배 이런 것들은 삶의 고단품, 애환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고 대합실이나 뭐 막차, 밤열차 이런 것들은 기다림, 쓸쓸함 그런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차가움과 관련된 시어들도 좀 나왔는데요. 눈, 그리고 눈 시린 유리창이나 뭐 청색의 손바닥 이런 것들은 차가운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잘 써서 그 대합실에 그 사람들의 쓸쓸함 그런 분위기를 잘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자정 넘으면, 자, 시간이 지나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자, 낯설음, 뼈아픔 이런 것들이 현재의 고달픔 삶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설원이다. 자, 설원. 눈꽃과 함께 위안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덮이고 다 추억이 되죠.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풍잎 같은 몇 잎에 차창을 달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이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이 기차를 탈 사람들은 좀 정처 없는 삶, 안정된 삶이 아니고 정해진 곳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기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묻고, 자,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아까는 톱밥을 넣었었죠. 톱밥과 연결되어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바라본 관찰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눈물이라는 시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고달픈 삶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아까는 톱밥을 던졌고 지금은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관심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내면까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적어볼게요. 화자의 관심이 그 관찰한 사람들 겉모습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을 내면으로 심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고 공감과 연민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주변 사람들을 좀 공감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합시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연민이고요. 자, 특징은 좀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의 대조가 많았고 시적 화자가 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아까 마지막에서 봤듯이 좀 특징은 화자의 관심이 이제 주변 이들의 내면으로 심화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이해해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감했어요, 마지막에. 왜냐면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진다는 표현을 통해서 공감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사평역이라는 소설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 작품 혹시 시간 되거나 궁금한 학생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